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개발.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 개발 중에 가장 어려운 기술적 장벽이 바로 고신뢰성을 갖춘 터보팬 엔진의 개발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최대 이륙重량이 10톤 수준의 전장 14.8m에 이르는 대형기체로서 그 이륙 중량이 한국 공군이 한때 운용했던 MK-60-77 호크 고등훈련기의 최대 이륙重량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MK-60-77 호크 고등훈련기는 아더 MK-951 터보팬 엔진을 활용해 기본 최대 출력은 6,000파운드급의 F터버너 사용 시에는 8,430파운드의 추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도 최소 6,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데대 이를 반영하듯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5,500파운드급 이상의 보다 구체적으로 5,500에서 8,000파운드급 추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성용 SS760K 터보제트 엔진입니다. 한국 엔진 기술에 기반이 된 모델입니다. 터보팬 엔진 기술력 축적. 한국은 1980년대부터 한국형 순항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러시아와 프랑스의 협조하에 터보제트 엔진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러시아를 통해서는 대한미사일용 터보제트 엔진의 설계도와 샘플이 입수되었으며 일부 부족한 통합기술을 축적하고자 프랑스의 마이크로터보사와의 기술 협력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의 표적기로 널리 사용 중인 MQM107 스트리커가 바로 마이크로터보사의 TRI-6013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상당히 많은 수량의 엔진을 구매하는 고객이었기에 프랑스 정부와 마이크로터보사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했으며 당시 프랑스는 성실하게 비행체의 엔진을 통합할 때 필요한 각종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들을 기반으로 개발된 해성용 SS760K 터보제트 엔진은 추력이 1,050파운드에 달해 TRI-6013 엔진의 900파운드보다 강력함은 물론 비행 환경에 맞추어 엔진의 제어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동적 제어 능력을 추가한 보다 우수한 모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 생산한 F404 엔진입니다.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기초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해성은 물론 현무3 순항미사일에 장착되는 다양한 계열형 엔진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력이 축적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화테크위는 한국 공군 전투기에 사용되는 F100과 F404 터보팬 엔진을 연허 생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테크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사용할 5,500파운드급 이상의 추력을 가진 터보팬 엔진 핵심 기술 개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상 추력 5,500파운드 이상의 전방 터빈 블레이드를 통한 저압행 압축비 3:1, 후방 고압 압축기 6.5:1의 압축비를 가진 모델입니다. 총 압축비는 6.5x3 19.5:1 수준으로 현형 F-15나 F-16 전투기에 사용 중인 F-100 계열 터보팬 엔진 압축비와 비슷한 수준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소기 직경 580mm급의 작동 수명은 1000시간 이상을 요구받고 있으며 현재 스텔스 무인 전투기 기술 실중기에 탑재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한국형 5,5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위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터보팬 엔진의 팬과 터빈 블레이드 시제품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선도행 핵심기술 사업으로 완제 터보팬 엔진 통합개발 기술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560.6억 원을 투입해 지금까지 확보된 터보팬 엔진용 팬, 코어 엔진 기술 및 연계 기술을 활용해 실제 기체에 탑재될 완성형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1차로 완성될 스텔스 무인 정찰기용 터보팬 엔진의 출력은 8,000파운드급이 될 예정이며 향후 본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형 UCAV용 엔진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항공기용 추진기관 기술군 로드맵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2020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항공기용 추진기관 기술군표에서 제시된 무인정찰기용 8,000파운드급 고바이 패스비 터보팬 엔진 개발 사업에 해당합니다. 즉 5,500파운드 이상급의 엔진 고기술을 활용해 일정하게 8,000파운드급 추력을 발휘하는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개발해 우선은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즉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앞서 미국의 RQ-170 스텔스 무인 정찰기급과 비슷한 정찰형을 개발해 운용할 예정이지만 당연히 이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후 다시금 5,500파운드급의 엔진 기술을 활용해 전투기에 필수적인 고출력 F터버너가 장착된 엔진을 개발해 궁극적으로 본격적인 UCAV 시대를 개막할 예정입니다. 국과연이 이번에 공개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 사업은 이미 밀리터리 리뷰 이지 1910호를 통해 자세히 설명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밀리터리 리뷰 이지는 교보문고 전자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비행기는 흔히 사람이 탑승해서 조종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도 커다란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특히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기의 경우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정찰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찰기의 임무 특성상 위험도가 높아 인명사고가 벌어지기 쉬운데요. 무인 정찰기는 사람이 타지 않고 정찰 임무를 진행할 수 있기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무인 정찰기에는 전자 장비를 탑재해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혹은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요. 목표 상공에 도달하면 기체에 장비된 카메라로 지형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전송합니다. 무인 비행기는 원래는 고사포 사격 연습이나 공중전 연습의 표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찰 장비를 더하는 실용화 과정을 거쳐 무인 정찰기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군사 정찰 외에도 기상 관측이나 학술 조사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무인 정찰기. 오늘은 이 무인 정찰기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지난 2019년 12월 23일 오전 5시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할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1호기가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 들어왔습니다. 2011년 3월 미국에서 글로벌 호크 구입을 결정한 지 8년 만인데요. 지난 4월에는 시차를 두고 1회의 글로벌 호크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고고도라는 말이 생소한데요. 고도란 어떠한 기준점에서부터 물체의 높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흔히 해수면을 중심으로 한 해발고도를 고도라고 하는데요. 저고도는 해발 2만 핏 이하, 중고도는 해발 2만에서 4만 5천 핏, 그리고 고고도는 해발 4만 5천 핏 이상의 높이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트위터. 글로벌 호크는 올 상반기 내로 4호기까지 국내에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호크 4대가 모두 들어온다면 교대로 정찰 작전을 수행해 빈틈없이 지상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호크의 강력한 성능은 주야간은 물론 악천후도 문제없고 작전 반경이 3,000km나 되기에 북한 전역은 물론 한반도 밖까지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를 식별할 수 있는 성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글로벌 호크의 국내 도입이 우리의 정보력에 얼마나 어떠한 변화를 주게 될까요? RQ4라는 코드명에서 R은 정찰을, Q는 무인항공기를 뜻하며 4는 네 번째 시리즈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호크는 적상공에 침투하는 용도로 쓰기보다는 안전한 아군의 공역에서 원거리 감시를 목표로 하는 기체입니다. 적상공에 침투하는 때도 있으나 격추 위험이 커지므로 원격 탐지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 연방항공국으로부터 사전 신고 없이도 미국 영공의 민간 공로를 비행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첫 번째 무인 항공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동조종 민간 항공기를 포함한 무인 항공기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 위키피디아. 무인 정찰기라고 해서 작고 가벼운 기체를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지만 글로벌 호크는 날개 길이 35.4m, 전장 14.5m, 높이 4.6m라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그 무게만 11,600kg에 달한다고 해요. 비행 성능도 뛰어나 최대 순항속도 250km/h, 착륙 없이 날 수 있는 최장 거리가 무려 22,779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호크는 공중에서 36시간 동안 감시가 가능합니다. 목표 지점에서 오랫동안 제공하면서 넓은 지역에 걸쳐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는데요. 인공위성과 연계해 아주 넓은 범위를 아주 정밀하게 정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우림증이나 폭풍우 등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관찰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글로벌 호크가 찍은 캘리포니아 산불 당시 적외선 사진.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작전 반경은 3,000km에 달합니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그 밖까지도 작전 반경에 들게 합니다. 북전역에서 군사 도발 움직임이 있는지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 셈이죠. 그래서 글로벌 호크를 비행하는 인공위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글로벌 호크가 도입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영상 정보 수집을 위해 정찰기 금강과 RF-1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찰기는 평양 인원 등 북한 일부 지역만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의 영상 정보의 상당수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글로벌 호크 도입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영상 정보 수집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말고도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형 중고도 무인 정찰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도 무인 정찰기는 그 이름처럼 중고도, 상공에서 지상 목표물을 정찰하는데요. 국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 LIGNX1이 공동 개발 중입니다. 한국형 중고도 무인 정찰기는 커스FS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길이 13m, 날개폭 25m로 대형 모델입니다. 한 번 비행 시 30시간 이상 제공할 수 있으며 탐지거리는 10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시 정찰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또한 특징인데요. 무장 장착이 가능한 무장형으로 개발돼 폭탄 투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배치를 위한 군운용 시험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양산과 체계 도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무인기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뛰어난 완성도를 바탕으로 수출의 길을 노려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 주변의 일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다양한 형태의 전투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대전에서 감시 정찰의 영역은 점차 중요해지는데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이나 한국형 중고도 무인 정찰기 개발 노력은 모두 우리 주변의 정보를 영민하게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략 표적 감시를 위해 군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 사업도 있는데요. 425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SAR 위성 4기와 EOIR 위성 1기를 발사해 전략 표적을 2시간마다 정찰할 계획입니다. 정찰 체계를 국산으로 개발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한국형 중고도 무인 정찰기 개발 사업은 고고도 무인기인 글로벌 호크를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호크의 수명이 다할 때쯤 쌓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고고도 정찰기는 국산으로 개발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무인기 개발. 앞으로 국내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져 한국이 무인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늘을 날며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무인 정찰기를 응원합니다.